안녕하십니까. HR 레시피 장 셰프 복 셰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HR 컨설팅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뭔가요? 예, 많이 관심이 있으신 인사평가 설계 컨설팅에 대해서 오늘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사평가 진짜 어려운 주제죠. 네. 사실 뭐 완벽한 인사평가는 없는 것 같아요. 최대한 이제 직원들이 수용할 수 있는 제도를 네. 만드는 게 핵심인 것 같은데 네. 기업들은 인사평가 컨설팅을 왜 할까요? 많은 기업들이 평가 제도를 변경을 하는 그런 시도를 하죠. 그런데 쉽지 않은 것이 직원들의 수용성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직원들이 이 평가 제도의 이제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도 변경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이제 평가 제도 설계를 이제 의뢰해서 평가 제도를 외부 기관을 통해서 만드는 경우가 이제 많아지고 있고요. 결국에는 평가의 공정성을 통한 평가의 수용성 제고라고 봐야겠죠. 네. 자, 그러면은 말은 쉬운데 이제 설계하는 건 되게 어려운 얘기잖아요. 그렇죠. 인사평가 설계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평가제도 설계는 크게 성과평가제도랑 역량평가제도로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과평가제도를 어떻게 설계할 거냐는 대부분 이제 MBO 방식을 선택을 하죠. 네, 그래서 보통 이제 목표에 의한 성과관리제도라고 하는데요. 네. 연초에 이제 목표를 설정하고 이제 그것을 통해서 코칭이 이루어지고 네.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결과가 나왔는지를 확인하는 네. 이런 방식이죠. 네. 그리고 역량평가는 과거에는 이제 능력과 태도를 많이 봤지만 최근에는 행동을 기준으로 한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바스라고 부르기도 하고 네. 또는 보스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네. 결국에는 성과 창출과 연계된 그런 행동을 얼마나 많이 보였는지 네. 이제 그것을 이제 역량평가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죠. 네. 인사평가 컨설팅의 기간과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예, 굉장히 다양한 접근이 가능한데요. 네. 보통 제조기업 한 300명 정도 되는 기업이다. 이렇게 네. 가정했을 때 보통 3개월 정도는 잡아야 되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이 3개월 동안에 이제 물론 이제 온사이트로 들어가서 하는 방식도 있지만 이제 회의 방식이에요. 네, 그래서 네. 보통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제 회사와의 컨택 포인트를 만들고 그리고 그 회의를 통해서 네. 제도를 이제 단계별로 만들어 나가죠. 네. 물론 이제 회사의 규모가 좀 적거나 그리고 또 이 평가 제도를 좀 심플하게 만드는 경우에는 3개월까지는 소요되지 않고 한 2달 정도 네. 예,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세부 절차는 예, 제일 궁금해 하시는 게 이제 컨설팅 절차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제 절차의 핵심은 이제 근로자들과 얼마나 소통하면서 진행하느냐가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결국에 우리가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거부하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네. 그래서 적절한 소통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설명회를 반드시 여셔야 돼요. 네. 직원들에게 우리가 왜 이런 평가 제도를 변화시키려고 하는지를 충분히 설명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나서 설문조사를 하는 것이 좀 바람직합니다. 네. 네. 평가 제도에 대한 직원의 그런 요구사항도 있을 수 있고요. 그렇죠. 직원이 원하는 방향도 있을 수 있어요. 물론 평가 제도라는 게 직원이 원하는 대로 만드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런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서 직원들은 본인의 생각들이 잘 전달된다고 느낄 수 있고요. 이제 회사는 그것을 어느 정도 반영할지를 또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구체적인 인터뷰가 또 진행이 돼야 됩니다. 네. 보통은 뭐 큰 조직 같은 경우 다 만날 수는 없으니까 리더라든지 오피니언 리더 중심으로 인터뷰가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성과평가, 역량평가에 대한 설계가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이 설계가 끝나고 난 다음에 또다시 직원과의 공유회를 가져야 돼요. 네. 우리가 이렇게 만들었다. 그랬을 때 직원들이 거기에서 많은 의견을 낼 겁니다. 물론 그걸 다 반영해 줄 수는 없겠죠. 하지만 반영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이제 수정 보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서 직원의 동의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이 부분은 좀 쟁점이 있어요. 네. 이것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직원의 과반수 동의를 받을 거냐
의견 청취만 할 거냐는 좀 쟁점이 있지만 이제 만약 임금과 연결돼서 근로조건이 변경된다면 네. 가급적 동의 절차를 밟아주시는 게 저는 좋다고 보고요. 네. 인사평가 컨설팅의 뭐 개념, 절차, 기간, 방식 등 다 설명해 주셨는데요. 네. 마지막으로 네. 하시고 싶은 말씀은요? 예, 이 핵심 이슈가 여러 가지 있는데요. 네. 제가 일을 해보면서 느낀 거는 이제 네. 크게 KPI 설계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네. KPI라는 것이 이제 키 퍼포먼스 인디케이터라고 해서 이제 지표를 설계를 하는 것인데 네. 이제 많은 컨설팅에서 이제 지표만 어떻게 보면 설계를 하고 네. 그것을 받아들여라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결국에 그 지표에 대한 수용성도 떨어질 뿐더러 네. 그 지표 자체가 작동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지표 설계가 굉장히 저는 핵심이라고 보고요. 네. 그랬을 때 그 지표 설계는 반드시 성과 책임에 기반해야 돼요. 네, 네. 제가 이제 장 셰프님과 이제 성과 책임 얘기 참 많이 했잖아요. 네, 그쵸? 귀에 못이 박히도록 거의 했던 것 같은데, 네. 그러면 해당 직무가 성과를 창출할 책임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 성과 책임을 측정할 지표가 무엇인지 네. 이렇게 연결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다른 회사가 하는 또는 그냥 좀 보기 좋고 좀 쉬운 네. 그런 지표 중심으로 설계를 하게 되면 거의 평가 제도가 형식적으로 설계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이 부분 되게 중요해 보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평가권의 설계죠. 평가권은 평가 등급 결정과 또 관련이 있는데, 과거에는 이제 1차 평가, 2차 평가, 3차 평가 뭐 이렇게 나눴어요. 네. 그래서 1차 평가자가 뭐 40점, 2차 평가자가 40점, 3차 평가자 20점 뭐 이렇게 했잖아요. 네, 네.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 결국에 이 평가가 성과 관리 관점으로 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죠. 예, 그래서 가급적이면 평가권을 1차 평가자에게 사실상 부여하고요. 평가 등급을 세션을 통해서 결정하는. 세션을 연다는 얘기는 조직 내 소통이 활발해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소통을 통해서 조직이 더 건강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이 평가 제도는 결국엔 변화 관리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제도만 딱 설계하고 잘 될 거야 라고 믿으면 이게 결코 성공하기가 어려워요. 맞아요. 변화관리 관점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평가자들의 성과관리 역량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한데요. 장 셰프지만 몇 년 정도 교육을 해야 된다고 보세요? 글쎄, 최소한 2, 3년은 필요한 아,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3년을 계획을 하자 항상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네. 그래서 평가제도가 설계되는 데는 3개월밖에 안 걸리지만 이 제도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3년 정도의 시간을 우리가 투자해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목표 합의를 어떻게 할지, 그리고 수시 코칭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 그리고 평가는 실제로 할 때 어떠한 오류가 있고 어떤 것을 주의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이제 교육해 나갈 때 평가제도가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맞습니다. 인사평가 컨설팅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 진짜 인사평가가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고 정말 일하고 쉽게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될 수 있게 잘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HR 레시피 장 셰프 복셰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